안녕하세요. 숙명여자대학교 놀이치료학과입니다. 선생님은 놀이치료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떤 게 가장 궁금하신가요? 저는 놀이심리상담 자격증 취득 방법과 학과 졸업 후에 어떤 기관에 취업하면 좋을지가 궁금해요. 맞아요. 아마 선생님뿐 아니라 다른 선생님들도 가지고 있는 고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은 놀이치료사가 되기 위해 준비해야 할 자격증과 학과 졸업 후 기관 취업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와, 너무 좋아요. 그럼 우선 놀이심리상담자 자격증은 어떻게 취득하게 되나요? 네, 우선 한국놀이치료학회에서 요구하는 이수 과목 중에 필수 영역 4과목, 선택 영역 3과목, 총 7과목, 21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합니다. 숙명여자대학교 놀이치료학과에서는 관련 교과목이 모두 개설되어 있어서 걱정 없이 과목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저희 놀이치료학과가 한국놀이치료학회 협업 관계인 만큼 놀이치료와 관련된 과목들이 많이 개설되어 있군요. 이론만 공부하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문적인 놀이치료사로 성장하기 위해 수련 요건을 충족시켜야 해요. 임상실습을 통해 놀이치료 회기 20회 이상을 채워야 하며 개별 또는 집단 지도감독은 10회 이상 받아야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한국놀이치료학회에서 주최하는 정기 학술 발표회에 2회 이상, 사례 연구회는 4회 이상 참석해야 자격 요건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실습과 학술 발표, 사례 연구에도 자격증 취득에 중요한 과정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숙명여자대학교 놀이치료학과에서는 발달 재활 서비스 제공 인력 자격 기준을 맞출 수 있는 교육 과정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정확히 발달 재활 서비스가 어떤 건가요? 발달 재활 서비스는 성장기 장애 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감각 운동, 기능 향상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아동과 가족의 부담을 줄이고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발달 재활 서비스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요? 발달 재활 서비스 자격을 갖추기 위해선 보건복지부에 규정된 관련 교과목들을 이수해야 합니다. 필수 영역 4과목과 선택 영역 3과목, 총 7과목, 21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발달 재활 서비스도 160시간의 임상 실습 시간을 채워야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실습 시간을 굉장히 많이 채워야 되는군요. 다 채울 수 있을지 걱정되네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희 놀이치료학과에서는 실습 시간을 충분히 채울 수 있도록 체계적인 커리큘럼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정말요? 어떻게 채울 수 있나요? 놀이치료 관찰 및 실습, 놀이치료 실습 및 슈퍼비전 과목 등을 수강하면서 이론적인 부분부터 실제 실습 후의 슈퍼비전의 과정까지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학과 커리큘럼만 잘 따라오신다면 실습 시간을 채울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실습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실습 과정에서는 아동 40분, 부모 상담 10분, 총 50분의 회기를 진행한 후에 교수님과의 슈퍼비전을 통해 매 회기를 점검하고 피드백을 받게 됩니다. 교수님의 지도를 받으면서 진행이 되는 거군요. 네, 이런 과정을 통해 치료사로서의 전문성과 역량을 체계적으로 키워나가게 됩니다. 놀이치료사가 되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 같네요. 네, 놀이치료사 자격을 취득하기까지 꾸준한 노력과 책임감이 필요한 과정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전문성을 갖춘 치료사로 성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대학원에서의 이론 교육과 실습, 그리고 다양한 교내 활동, 교수님의 슈퍼비전 과정을 거치면 놀이심리상담 자격증과 발달 재활 서비스 제공 인력 자격을 얻을 수 있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저희 놀이치료학과는 이런 체계적인 과정을 통해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도울 수 있는 전문적인 치료사를 양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놀이치료사를 꿈꾸는 분들이라면 숙명여자대학교 놀이치료학과에서 함께 그 꿈을 이루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앞서 자격증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렸는데요.
맞아요. 자격증 취득 과정을 듣고 나면 이제 그럼 이 자격증을 가지고 진짜 어디서 일하게 될까 하는 궁금증이 바로 생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바로 이어서 실제 취업할 수 있는 기관들의 특징과 정보를 얻는 유용한 방법들을 정리해 왔습니다. 지금 바로 살펴볼까요? 먼저 가장 많은 선생님이 계시는 사설 기반 기관들부터 살펴볼게요. 개인놀이 치료센터나 발달치료센터, 그리고 사설 심리상담센터가 여기에 해당하죠. 사설센터의 가장 큰 장점은 놀이치료 사례 경험을 무엇보다 정말 빠르게 쌓을 수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다양한 아이들을 직접 만나며 실전 감각을 익히기에 최적의 장소죠. 맞아요. 그리고 비교적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환경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도 특징이에요. 치료사로서 자신만의 역량을 펼치고 독립적인 전문가로 성장하고 싶은 분들에게 아주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거예요. 조금 더 전문적인 임상 세팅을 선호하신다면 의료 기반 기관도 좋은 선택지가 될 텐데요. 정신건강의학과나 소아청소년과 의원, 그리고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들이 있죠. 병원 세팅에서는 진단과 평가를 정말 깊이 있게 공부하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게 큰 매력이에요. 전문의 선생님들과 협업하면서 아동의 상태를 의학적으로 분석하는 법을 배울 수 있거든요. 사례회의나 차트 작성 등을 통해 임상적인 시야를 넓히고 싶은 분들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되겠네요. 그럼 복지관이나 위센터 같은 공공기관은 어떤가요? 여기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나 바우처 제공기관들도 포함되죠. 공공기관은 다양한 사회적 배경을 가진 사례를 만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환경적인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을 도우며 치료사로서의 시야가 정말 넓어지죠. 단순히 치료실 안에서의 개입뿐만 아니라 사례 관리와 유관기관 연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직접 배울 수 있다는 점도 놓칠 수 없는 장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육아종합지원센터는 특히 부모 교육과 부모 상담 역량을 키우기에 정말 좋은 곳이에요. 영유아를 키우는 부모님들을 직접 마주하며 소통할 일이 아주 많거든요. 부모님들과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영유아 발달에 대한 이해가 아주 깊어지게 되겠네요. 맞아요. 아이의 초기 발달 단계부터 꼼꼼히 살피고 싶은 선생님들께 강력 추천하는 기관입니다. 또한 이혼 가정 아동들을 대상으로 면접 교섭 상담을 진행하는 면접교섭위원으로 일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인들을 대상으로 노인 놀이치료와 유아교육 교사들에게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아동들의 사회정서를 지원할 수 있도록 돕는 일도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기관을 정했어도 공고가 어디 올라오는지 모르면 막막하잖아요. 보통 어디서 확인하면 좋을까요? 맞아요. 정보가 정말 중요하죠. 치료사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보시는 아이소리몰을 우선 챙겨보시길 추천드리고요. 잡코리아나 사람의 같은 대형 포털도 꾸준히 확인하시면 좋아요. 또 상담 직군에 특화된 카운잡이나 심리야 같은 사이트는 공고가 훨씬 구체적이라 도움이 많이 돼요. 맞아요. 그리고 우리 학교 학생들을 위한 작은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 학과 밴드랑 홈페이지도 틈틈이 확인해 보세요. 맞아요. 생각보다 올라오는 정보가 많아서 수시로 체크해보는 게 확실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오늘 이렇게 필수 자격증 정보부터 실제 취업할 수 있는 다양한 기관과 사이트까지 모두 살펴봤는데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 자격증을 갖추는 것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내가 어떤 치료사가 되고 싶은지에 따라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정말 다양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어요. 맞아요. 저희 숙명여자대학교 놀이치료학과는 체계적인 실습과정과 교수님들의 세심한 슈퍼비전을 통해 여러분들이 배운 내용을 현장에서 잘 펼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이 자격증 준비부터 취업까지 고민 중인 모든 선생님께 힘이 되었길 바라며 저희는 머지않은 미래에 현장에서 멋진 동료로 만나 뵙기를 기대할게요. 혹시 더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놀이치료학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 채널이나 하단의 인스타그램 통해서 만나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또 만나요. 안녕!